운동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의사,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심지어는 심리치료사까지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과학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꾸준한 운동이 심폐기능, 심혈관계, 근육의 성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하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걷기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걷기로는 하체 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며 하체를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체 근력 운동인 스쿼트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스쿼트는 몇 개를 해야 될까요? 10개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20개? 그럼 세트는 몇 세트로 하면 될까요? 2세트? 3세트? 그럼 쉬는 시간은요? 세트 중간에 10분씩 쉬어도 되나요? 만약 3세트라면 아침에 2세트하고 저녁에 1세트 하면 될까요?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무게를 들고 하는 게 좋을까요? 도대체 뭐가 답일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운동이 뭔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걷기는 운동인가요? 걷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운동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달리기는 어떤가요? 달리기는 조금 힘드니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스쿼트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체 운동의 꽃이 스쿼트라고 말하죠. 하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스쿼트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스쿼트를 아주 좋은 자세로 딱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힘들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그냥 단순히 몸을 힘들게 하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주 고된 밭일이나 노가다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운동이 좋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운동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그것, 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동을 위한 걷기부터 청소, 빨래를 할 때도 몸을 움직여야 하죠. 또한 밥을 차릴 때도 움직이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팔을 사용해서 움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쉴 때도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며 움직이죠. 물론 운동을 할 때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행위하는 것 자체를 거창한 말로 신체활동이라고 합니다. 신체활동은 근육의 수축에 의해 발생되며 에너지 소비량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는 신체의 움직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신체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걷기, 달리기, 청소, 빨래, 밭일, 노가다, 운동, 그리고 섹스 등 모든 육체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신체 활동은 인간이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활동 중에 가장 큰 범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운동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아까 설명했듯이 신체 활동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몸의 움직임. 운동은 목적이 있는 신체 활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되는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뜻이죠. 그 목표는 바로 체력 향상입니다. 단순히 몸을 힘들게 한다고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지는 움직임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달리기는 심장과 폐 능력 향상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보죠. 그래서 잠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나름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달리기를 한 것이죠. 이 행위를 가지고 심폐능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에서 잠깐 뛴 것은 일단 체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계획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기 하는 것을 심폐 능력을 위한 운동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체력 향상 목적으로 먼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몇 분을 달릴 것인지, 일주일에 몇 번을 수행할지, 얼마나 힘들게 달릴 것인지 등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보통 피트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어지는데요. 운동을 처방하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피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F는 빈도, I는 강도, T는 운동 시간, 두 번째 T는 운동의 형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달리기를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며 이렇게 체력 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작되어진 신체 활동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 육체적으로 힘들건 힘들지 않건 목적이 없는 모든 움직임은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신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 목적도 없이 무게를 잔뜩 들고 몸만 힘들면 뭔가 좋아지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이 하는 그것은 운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의미 있는 운동으로 만들려면 먼저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된 운동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죠. 이제 운동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체력 향상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체력은 뭔가요? 무거운 것을 잘 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체력이 좋은 걸까요? 힘은 별로 안 센데 오래 달리기를 잘한다면 체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체력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